2025년 4월 25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무모한 관세 전쟁이 대략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전에 나온 기사를 보면 중국이 미국 반도체 125% 관세 철회하기로 했다. 에탄올, 의료 장비도 면제를 검토한다. 라는 보도가 나옴으로써 강대강 치킨 게임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극적인 타협점을 맞는 분위기다. 라고 합니다. 제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 다음에 취임일 그날부터 시작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았을 때 미쓰리는 상당히 여유롭게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굉장히 꼬리를 빨리 내립니다. 나이가 먹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취임 1기 때, 대통령 1기 때와 지금과 경제 상황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호구 국가 몇 개만 개고생하고 대략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뉴욕 증시, 제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대략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께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트럼프가 빨리 꼬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그러나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이슈가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증시를 크게 망가뜨리진 않을 것이고, 겁먹은 트럼프도 마찬가지로 꼰대짓은 하겠지만 그래도 좀 증시를 크게 뒤흔들진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대략 혼조세를 예상을 했는데 미국 주식시장이 관세 전쟁의 어떤 끝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상승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2,500포인트, 2,54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4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완화 기대감이 뉴욕 증시의 상승세를 이어가게 만들었고, 그래서 뉴욕 증시는 3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한 이슈들이 뉴욕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면 4월의 마지막 주가 됩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베이지북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5월 6일, 그리고 5월 7일, 5월 6일, 5월 7일, 이렇게 이틀 동안 5월달 FOMC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이제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 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이미, 글쎄요. 이렇게 무역 관세, 무역 전쟁이 이제 꼬리를 내리게 되면 무역 관세,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금리를 못했던 연준 위원들조차도 최근 들어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부진하다 보니 그래, 우리 금리 인하 하자라는 분위기로 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약간 아쉬운 부분은 지금 미국의 어닝 시즌인데 어닝 시즌이 주식시장에 전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4월 24일 목요일 다우지수는 1.23% 상승, S&P 500은 2.03% 상승, 나스닥은 2.74%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 같은 기대감. 자, 무역 관세. 그런데 그냥 트럼프가 나 무역 관세 없었던 걸로 할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게 붙었던 중국과 대치된 상태에서 중국이 버티기에 들어가니까 미국이 꼬리를 내렸고, 중국은 그래 까불지 말라고, 옛날에 중국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냥 나한테, 우리 중국한테 막 그러지 마라잉, 좋게 좋게 가자, 이런 분위기로 좀 넘어가고 있고, 대신 트럼프는 전리품이 필요하죠. 그래서 만만한 국가들 몇 개 정도를 대상으로 아마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받아낼 것 같고, 이제 가장 열받는 게 최상목과 한덕수가 그 짓을
우리나라 호구 잡히는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 열통 터지는 일입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6천 건 증가해서 22만 2천 건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 중에 3월달 내구재 수주가 있거든요. 3월달 내구재 수주가 전월 대비 9.2% 상승했습니다. 아니, 미쓰리 미국 경제 안 좋다며. 그런데 왜 이렇게 내구재가 상승했어? 이 내구재는 3년 이상 쓸 물건들이기 때문에 생필품과는 달리 가격대가 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3년 이상 쓰는 품목이 뭐겠습니까? 뭐 소파, 침대, 뭐 컴퓨터 이런 식으로 샴푸나 치약 같은 그런 생필품이 아니다 보니까 단가가 있는 건데, 아니 3월달 그렇게 경제가 안 좋다며 어떻게 미국 국민들이 이렇게 내구재 수주를 크게 상승시킬 수가 있어? 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 있는데, 미국 얼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미국 국민들이 사재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물건을 사들이다 보니까 내구재 수주가 잘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됐던 소매 판매도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단순히 그런 지표들이 좋게 나왔다고 야 미국 경제 살아있네 이게 아니라 그때 이슈에 따라서 미국 국민들이 관세 전쟁 때문에 사재기 했지 그래서 일시적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월달 기존주택 판매 전월 대비 5.9% 감소했습니다. 자, 기존주택 판매 매매가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거를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5월 6일부터 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해 주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월 달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달력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달은요. 허벌나기 쉽니다. 아주 미쓰리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당장 5월 1일 그리고 5월 5일, 5월 6일 대체 휴일까지 쭉 며칠 동안 쉽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4월달 거래일수가 이제 3거래일 남게 되는데 3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증시를 올려놓으려고 하는 기관들의 매수세도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관세 전쟁이 이제 뭔가 마무리된다라는 분위기로 가면서 증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겁니다. 예. 그러나 그렇다고 흥분할 때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를 5월 달에 인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막았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인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전쟁도 꼬리를 내리다 보니 연준이 자연스럽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분위기가 지금 막 생겨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이미 인플레이션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과연 5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인하를 한다면 25bp를 하느냐, 뭐 50bp를 하느냐. 근데 지금 분위기로는 50bp까지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25bp 정도 하겠죠. 자, 문제는 25bp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서 뉴욕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저대로 주저앉지는 않을 겁니다. 또 뭔가 또 꼰대짓을 하겠죠. 그런 것도 면밀히 지켜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고민하고 있었던 저는 사실 뭐 주식시장이 좋다 안 좋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트럼프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거다. 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요. 경제지표 과연 얼마나 잘 회복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5월 달에 만약에 금리를 인하한다면 그 금리 인하로 경제지표를 회복시킬 수 있느냐. 저는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2025년 4월 25일 현재 미국과 중국의 100% 넘는 관세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조용해지겠구나. 리스크가 좀 해소되겠구나. 라는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 지표에 그동안 집중을 안 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전문가들이 지금은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얼만큼 연준이 그거를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주에 트럼프가 지금 굉장히 조용히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부활절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부터 트럼프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뭐 해임하니 뭐하니 하는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근데 트럼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증시가 안정되고 그러면 또 시끌시끌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도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주식시장에 대한 그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면서 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넘어갔지만 금리 인하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 기업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변수들 그런 것들도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00포인트 이상 올라와서 오랜만에 외국인들도 매수해주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또 기관도 매수를 해줘서 주식시장 분위기가 되게 편안해 보입니다. 편안해 보임을 누리시되 흥분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그랬죠. 2025년도의 포인트는 지수가 뭐 얼마가 빠지기, 뭐 얼마가 올라가고 얼마나 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600도 갈 수 있겠죠. 뭐 아니면 2300까지도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장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2300포인트 후반 그리고 2400포인트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바닥권이다라는 인식이 심어져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 글로벌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가 올라가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미국이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많이 지금 빠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 같이 주저앉잖아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런 부분 계속 면밀히 체크해 드리면서 제가 시장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열릴 미국의 25일 금요일 뉴욕 증시 잘 정리해서 내일 방송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되게 좋은데 바람이 부니까요. 예. 그리고 기온차가 되게 심하니까, 갑상선이 없는 저로서는, 예, 피로감이 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이 좀 늦어졌는데, 자,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